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.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은 ETF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많이 담고 있는지, 그리고 이 엔비디아를 담은 ETF들의 성과는 또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6월 20일 기준으로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ETF를 나열을 해보면은 에이스의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 ETF가 가장 많은 엔비디아를 담고 있어요. 32% 담고 있고요. 그 다음은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가 29%,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가 26.9%,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가 26% 정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상위 한 10개 내외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20에서 25% 내외로 엔비디아 주식을 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ETF가 과연 성과도 가장 좋았을지 한번 살펴볼게요. 수익률을 3개월, 6개월,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것은 코덱스의 미국 반도체 MB ETF였습니다. 코덱스의 미국 반도체 ETF였어요. 수익률은 33.8%. 굉장히 높은 거죠. 30% 수익률을 3개월 동안에 올렸으니까. 그리고 6개월 성과가 가장 좋았던 거는 74% 수익률을 기록한 에이스의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ETF였습니다. 그리고 1년 성과는 똑같이 코덱스의 미국 반도체 ETF가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어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이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똑같이 비례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, 그 이유는 심플하죠. 이게 뭐 ETF라는 게 엔비디아 100%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비중 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무엇을 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고, ETF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한 게 이 에이스의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가 32% 정도로 가장 많은 엔비디아의 비중을 담고 있는데, 수익률은 사실 이렇게 쭉 보면은 제일 저조한 편에 속해요. 물론 요 정도의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3개월 수익률 중에서는 최근에 상장된 ETF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가장 낮고 1년 성과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. 그 이유는 사실 ETF는 단일 종목에 25% 이상 담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막 올라서 그 비중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규정상으로 보면은 한 종목당 25% 넘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에이스의 이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 ETF는 어떻게 32%를 담았냐? 그거는 단순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막 이렇게 높아지면서 비중이 딱 높아진 게 아니고, 작년인가요? 재작년에 규제가 하나 풀린 게 이렇게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생길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는 ETF를 만들 때 주식도 최소 10가지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채권도 10가지 이상 이렇게 자산별로 최소 편입해야 되는 개수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, 그 규정이 이제 사라지고 어떤 거든지 그냥 구성 종목을 최소 10가지로만 맞추면 되거든요.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이렇게 엔비디아 이렇게 한 종목을 담고 나머지 9개 종목은 채권을 9개를 따로 이제 담은 종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ETF는 그 주식에다가 이제 30%까지 비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ETF의 아쉬운 점은 나머지 9개의 비중을 채권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30%의 주식형 비중으로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더라도 이 채권 성과에서 그 성과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 좋은 성과를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채권 혼합 ETF가 1년 수익률 54%를 낸 거는 정말 드문 일이,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근데 그만큼 엔비디아가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구조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ETF를 선택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겠죠. 뭐 단순히 비중이 높으니까는 엔비디아가 쭉 올라가면은 요 ETF도 성과가 쭉 좋아지겠구나,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점 참고를 해두시고, 자, 그러면은 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랑 이 코덱스 미국 반도체 구성 종목은 과연 어땠길래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
거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23%였고 에이스 거는 26%였어요.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 비중이 글로벌 반도체가 더 높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TSMC가 미국 반도체는 12%, 그리고 에이스는 21% 담았고,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두드러지는 점이 뭐냐면은 브로드컴이죠. 브로드컴이 또 요즘에 엔비디아만큼 핫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. 브로드컴을 미국 반도체는 8%를 담았고 에이스는 3%밖에 안 담았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 삼성전자를 담았죠. 글로벌 반도체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으니까 반도체 관련 이제 기업을 담았는데 삼성전자를 담았어요. 삼성전자가 무려 비중도 15% 가까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하이닉스였다라면은 3개월, 6개월, 1년 성과 전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가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, 근데 아마 진짜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얼핏 보면은 이렇게 미국 반도체가 엔비디아 비중이 살짝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얘가 또 담고 있는 게 SMH ETF, 미국 현지 ETF를 담고 있거든요. 요게 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 ETF예요. 그래서 여기 안에도 엔비디아, 브로드컴, TSMC 이런 비중이 이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합치면은 사실 엔비디아의 비중은 이제 23%보다는 더 높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엔비디아 ETF 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, 또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, 최근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살펴봤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도 진작에 이런 ETF에 왜 전재산을 몰빵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지만 사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.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핫해서 요 엔비디아 ETF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종목들을 한번 서칭을 해봤고요. 그리고 투자 성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ETF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